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실험을 재개하고 이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고 밝히자 미국 의회 상원 의원들은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북 관계가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대북 압박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사일 시설에서 북한의 새로운 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작 미사일과 핵실험 동결을 합의문으로 문서화했어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추가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새로운 다자적인 압박과 규탄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긴장을 고조시켰던 화염과 분노와 같은 설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위기는 미국의 동맹들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승인했던 탓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북한의 발언에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김씨 일가가 도발 행동을 전술로 활용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앞선 8일 성명을 통해 평양의 미치 강의가 국제안보와 전 세계의 미군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또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김성 북한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 야욕을 중단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준다면서 미국은 김씨 정권에 대해 왜 최대 압박 정책으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자신이 마키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드 액트를 의회가 조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자행한 인권 유린과 공격적 행동, 국제법 위반을 중단할 때만이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위치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오는 11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10일 익명을 전제로 열린 전화 브리핑에서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가 취소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그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이번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를 논의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는 그것이 안보리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회의를 공식 소집했으며 회의는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0일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 등 국제 현안과 양국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10시 30분부터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약 3시간 동안 회동과 실무 오찬 등을 함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폼페오 국무장관과 함께 라브로프 장관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은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양측은 연말을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 방안 등을 포함해 시리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7일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뒤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액체 연료를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이나 위성용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또 성능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단 연말을 앞두고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참여과학자연대의 미사일 전문가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9일 VOA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꽤 큰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한 게 분명해 보인다며 장거리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에 이용될 수 있는 엔진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의 목적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더 컸을 것이라며 엔진의 성능 자체를 시험하려는 의도였다면 시험을 수차례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y guess is this was probably a stunt to get attention, and that while they could have learned something from it, what they learned was probably less than the sort of the PR
ability of this test. 라이트 박사는 다만 만약 북한이 과거에 시험했던 것보다 크기가 더 큰 고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다면 주목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고체 연료에 기반한 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발사될 수 있어 더 큰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 있던 기존의 수직 엔진 시험대를 활용했다면 액체 연료 엔진 시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I think that's right, that liquid propellant rockets you probably have to test vertically, whereas solid propellant ones you test horizontally. Because the solid propellant one doesn't care which way it's pointing. 맥도웰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고체 연료는 미사일용으로, 액체 연료는 우주 발사체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겠지만 현재로선 고체 연료를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시킬 역량은 완전하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이번에 고체 연료를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They're playing a little bit of a game with us. They're holding it back, so we don't really know. But I think the thing that we're all quite worried about is that North Korea is on the verge of testing a much longer range solid propellant missile. 북한은 올해 단거리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한 뒤 관영 매체를 통해 빠짐없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 공개했지만 이번엔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7일 조선중앙통신 발표 이외엔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이 앞으로도 식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기구와 비료가 부족해 식량난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달 발표한 북한 2019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식량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FAO는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 6년간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면서 연간 식량 생산량은 수요보다 100만 톤가량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뿐 아니라 경작지 부족을 비롯해 현대적 농기구와 비료 부족이 식량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요소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FAO는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 식량난과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어 식량 생산량 감소로 인한 충격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가장 큰 과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과 조기 경보, 재난 대비와 복구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액 3,779만 달러 가운데 한국은 23.8%인 900만 달러를 지원해 가장 큰 기부국으로 집계됐습니다. 스위스는 22.8%인 863만 달러, 스웨덴,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공동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는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한-호주 외교국방 2+2 회의를 열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과 영내 공동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성명에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 선언에 표명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임을 강조하고 모든 국가들의 충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이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계속 참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 정책 대변인은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양국 간 거친 수사가 오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투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신뢰 구축과 평화 안보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 과정에 다시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미북 실무 협상 재개가 그 첫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바투 대변인은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